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종인 비대위로 가야 한다. 아니다. 외부인은 안 된다. 아니다. 전당대회 앞당 기자.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요. 백가쟁명 이렇게 표현하죠. 나쁘게 얘기하면요. 종잡을 수 없다가 됩니다. 여기는 중간쯤 썼네요. 자중질환 정도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통합당 차기 지도체제 갈등이다. 여기 보면 심재철 대행, 김종인 비대위 추진하고 있었죠. 뭐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태흠, 줏대 없는 정당 미래 없다. 당내 인사로 새 지도부를 꾸려야지 맨날 언제까지 밖에서 찾는가.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은요. 대표 선출 8월로는 늦다. 뭔가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어떻게 할지 스스로 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뭐 깨끗이 내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국려지책 끝에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이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뭐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본인이 이제 뭐 어떻게 하실지 뭐 그건 이제 저는 모르죠. 자, 통상적이라면요. 어떤 선거가 지난 뒤 참패한 쪽에서는요. 지도부가 대개 사퇴하죠. 그리고는요. 비상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뭔가 논의를 통해서 어떤 체제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데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긴 합니다만 밖에서 봤을 때는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지? 뭔가 또 싸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래통합당 왜 이 상황인 건지 지금부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왜 도대체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의 우리 당에 남아있었던 통합당에 남아있었던 그 대권 후보들이 다 씨가 말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뭔가 그렇죠. 구심점 내지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총선에 나가서 다 떨어졌어요 지금. 어. 뭐 황교안, 그다음에 오세훈,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예. 그래도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예. 인기가 있고 강력한 팬덤 있는 그룹에서 다 이렇게 총선에 참패하면서 다 사라지다 보니 당의 권력이 지금 공백 상태고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영남이나 충청이나 이렇게 그다음에 강남의 좋은 데서 네. 텃밭에서 당선된 분들이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당을 장악하고 내가 뭔가 이제 앞으로 당대표 대권을 한번 노려보지 않나 노리려고 예.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그 김종인이란 카드를 지금 꺼낸 거예요. 사실 당내에서 좀 이렇게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당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 딱 떠올려도 당의 비대위원장을 누굴 떠올리냐면 유승민 대표를 떠올려요, 전 대표를. 또 유승민이 가면 예. 그래도 가장 혁신해서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그 도토리들이 예. 우리 그 국민들이 봤을 땐 전혀 대권 후보가 아니고 당대표 후보감이 아닌 분들이 예.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당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당내 인사인 유승민한테 맡기면 예. 유승민이 거기서 개혁을 잘해가지고 이제 당을 재건해서 올라가면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니 예. 답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력하게 막고 이미 그 선거 기술자밖에 안 된 역할이 한정돼 있는 이분한테 예.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예. 이 당을 리빌딩하고 해치하고 다시 리빌딩하는 설계자 역할을 맡기려고 하니 예. 국민들이 보았을 때는 아직도 저 사람들 정신을 덜 차렸다. 참 답답하다. 참 저 한없이 추락. 예. 저 사람들의 한계. 밑바닥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뭐가 정리가 예, 되려면. 예. 그럼 어떤 쪽으로 무엇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은.
그 한국당의 문제는 예. 이제 그 일단은 총선에 승리하고 예. 그다음에 이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선수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의 주인이라 생각해요. 예.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이 뭐 김종인 대표 위원장을 예. 비대위원장을 모시자고 하는 분들이 예. 실은 지난 실패한 정부의 핵심이었고 그때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예. 홍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라도 바르게 섰다면 당이 이 상태로 안 갔는데 예. 이분들은 이미 자신들의 리더십과 용기가 실패했음이 예. 검증된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이 주인 행세를 하니 당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직 한동안은 예. 한국당은 더 혼란을 겪어야 된다. 예. 그리고 국민들과 예. 이 건전한 당내 비판 세력한테 더 지적을 받고 더 만개져야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자정작용을 회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안은 산으로 간다는 게 결론이네요. 지금 예, 전망해 주신 거는요. 그럼. 자, 이번에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지금 상황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미래통합당에 국민이 없어요. 내재적 관점만 있는 거예요. 다 당 내의 요소들, 당 내의 문제들, 당내 인사들 그러니까 모든 걸 그것도 내부 공당이니까 밖에 국민을 봐야 되는데 그걸 네,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 지금? 논리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논리로만 보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전에 우리 조대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유승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부 논리로는 어이 저 사람 아닌데 무슨 소리야. 당신들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시는 예. 보수 패널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아 이런 분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아이 당 내를 몰라서 그러는데 아 그 사람 뭐 문제 엄청나게 많아 이런 당 식으로 안에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생각 안 합니다. 네, 당내는 이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도 지금 전면에 서 있는 분들이 당내에서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분이 전략적으로 선택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내세워가지고 예.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자, 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치인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싸워야죠. 근데 그게 국민을 중심으로 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예.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을 위한 싸움만을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 시각, 국민 시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조금 한다면 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대원 전 원장과 김상일 평론가의 두 분의 말씀을 살짝 섞어 보면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안 보고 산으로 간다가 되네요. 지금 결론 그렇습니다. 자, 통합당과 관련된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조작, 통합당 일부 동조하는 분위기예요. 그러자 이준석 죽어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보수 유튜버 등이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 부정행위 불가능 일인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가. 뭐 또 이런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영남의 올인, 호남 득표 4%입니다. 호남에 출마한 후보들 득표를 평균을 내봤더니 4%랍니다. 이런 야당 미래 없다. 이런 지적을 인용해서 제목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제목은 영남에 갇힌 보수 야당입니다. 통합당 28석 걸린 호남에서 전멸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석도. 민주당은 영남에서 35% 득표했다. 이거 비교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야당 호남 낙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 포기다. 수도권의 호남 표심도 포기한 거다. 호남을 포기한 게 단순히 호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선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당의 영남 낙선자, 야당 비전 없이 싸움만 한다. 영남서도 외면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철 편집이요. 네. 지금 두 가지 기사 봤어요. 지금 아까 이 비대위 체제 말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짜 인생입니다. 공짜 인생. 공짜요? 예,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호남에 가서 표를 얻으려면 비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물건을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는 모색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통합당은 여태까지 그 모색 비용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합당의 기둥이 무너지니까 지붕도 내려앉고 지금 잘못하면 지금 구들장까지 내려앉을 판인데
통합당은 아직도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그냥 대충 리모델링해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합당은 집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집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해서 호남에도 집을 한 채 짓고 예. 영남에 튼튼한 집이 하나 있으니까 예. 호남에 큰 집 하나 짓고 그리고 충청에도 짓고 수도권에도 예. 지을 생각을 갖고 그렇게 집 지을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돈 적게 드는 리모델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카드도 괜찮다는 것이 예. 지금은 당 내부에서 집을 짓기에는 예. 또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외부에서 의사 한 명 제대로 된 분을 모시고 와서 예. 수술대에 누워서 완전히 전신 마취 수술을 하지 않고는 집을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 외부에서 데려와야 하고 예. 그리고 당 외부에서 데려오는 데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예. 그렇다면 논란을 하는 분들은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럼 김종인 말고 누구다? 예. 손잡고 데려와서 대안을 내야지 그냥 김종인은 안 된다고 마냥 토론만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는 한국당이 아니 통합당이 예.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그리고 보다 생산적으로 모색 비용을 과감하게 쓸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다면 통합당이 적어도 1년 뒤에 대선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돈 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 그에 맞는 예. 노력과 땀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경호 의원님, 지금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된 거는 통합당 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뭔가를 추스리고 리더십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양당 체제가 이미 예. 더 강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통합당은 야당으로서 견제 세력으로서 존재를 확실히 세워야 돼요. 예. 그래야 정부와 여당의 독주, 오만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국민이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게 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적했던 것처럼 호남에서 득표율이 아주 미미하고 예. 후보조차 내지 않고 수권 정당으로서 사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은 포기하고 어느 지역만 절대적인 몰표를 받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런 점에서 저런 이제 과제가 지적이 된 것 같고 예. 단기적으로는 예. 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면 예. 이번 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이냐 아닌 분이냐 이거부터 따져봐야죠. 오. 그분이 과거부터 관여를 해왔다 아니다 뭐 외부에서 온 분이다 당내 비주류다 예. 여러 어느 인간에 해당이 되겠죠. 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맡는 분이 예. 당이 정상화되고 나서 그러면 당의 중심 지도부든 또는 뭐 주류 세력이든 그걸로 가는 걸 전제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거냐 예. 아니면 그야말로 비상대책만 세워주고 당을 정상화한 다음에 예. 기존의 당원들 그다음에 지지 세력들이 예. 모여서 당이 정상화되고 났을 때 지도부나 주류 세력을 넘겨줄 거냐, 에게 넘겨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역할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비상대책 이 국면만 맡기는 거라면 예. 이번 선거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분에게 맡기면 예. 제3자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아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 또 비상대책을 위원회를 추려가지고 맡는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은 그 인물을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종인 씨는 선대위원장이었고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에 책임이 없습니까? 그분이 물러나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예. 지지해달라고 준비도 안 되는 내부에 예. 체제도 갖춰지지 않은 정당을 놓고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한 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무책임하고 유체이탈 화법이 어디 있어요. 전 그런 점에서는 제3자이지만 김종인 씨가 이번 선거에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다들 인정한다면 그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겠죠. 알겠습니다. 조대원 전 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 그 총선 과정에서 이제 통합당이 폭망했는데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장면이 떠오르는 게 사실 대권 후보급 분들 지금 영남에서 살아났다고 무소속으로 지금 뭐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분들이
수도권 험지에 나오지 않고 무서워서 아.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 여기다 공천 달라고 예. 아니면 안 된다고 읍소하다가 예. 나중에는 화내고 당도 버리고 나가버리고 예. 고향 버리고 당 버리고 나갔던 장면들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 재선했던 분을 갖다가 그분 어떻게든 배지 달아주려고 예. 영남에서 능력 있는 배지들 끌어올려가지고 수도권 출마시키면서 도리어 수도권에 2번 국회의원 사람을 부산에다 갖다 꽂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이 장면들이 이미 예. 통합당은 1류 정당, 수권 정당이 될 자격을 잃고 2류 정당으로 전락을 했고 예. 그 사실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심판을 해줘가지고 판결을 해줬는데 예. 본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남 같은 데도 민주당은 계속 영남으로 출마해서 저렇게 득표를 하는데 예. 전부 다 우리 당의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수도권 험지도 안 가는데 호남을 안 가려는 이유가 저기 가서는 이제 살질 못하고 이미 이제 집권은 해서 예. 내가 저기 가서 비록 떨어지더라도 예. 집권 이후에 국정 참여 세력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라는 희망이 사라졌다 보니까 오로지 이제는 내 배지 하나에 의지해서 정치 생명을 지속하려는 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을 관련해서 오늘 언론들이요. 참 최근 며칠 사이 굉장히 많은 진단과 조언, 전망 쏟아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사도 그중에 한 기사입니다. 지금. 자, 알겠습니다.